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회사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회사가 좀 공정하고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공정함에 대한 것들이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최근에 이 회사라는 곳이 참 공정하지 않은 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공정하지 않은 회사라는 그 조직 안에 오래 머물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연차일 때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왜 공정하지 않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겪었던 불공정한 사례 몇 개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승진입니다. 제가 다녔던 그 중견 기업이 굉장히 그 어떤 제도들을 시스템화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그런 회사였어요. 대기업의 계열사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그 대기업의 시스템을 도입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새로운 어떤 그런 HR 관련한 시도들을 많이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뭐 KPI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조화한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들의 사적인 관계로 인한 승진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로 인해서 승진이 누락됐던 사례가 한 번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 저는 그 KPI라든지 그 해 제가 해야 했던 모든 업무들을 다 완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 상사도 이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어졌던 어떤 과업들도 다 아주 성실하게 다 진행을 했고 또 동료 평가나 모든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심지어 거기는 승진자 시험이 있었던 회사였는데 승진자 시험도 당연히 통과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승진해서 누락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황당해서 이게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좋았는데 누락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 상황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팀이 그 승진자 그 평가가 있었던 그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조직 개편이 되면서 다른 본부로 저희 팀만 조직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승진이 누락이 되고 나서 이제 전후 사정을 좀 보니까 그쪽에 계시던 본부장님이 이제 본인이 아끼던 오래 같이 일했던 직원을 승진시켜주고자 저를 이제 노락을 시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이제 연차가 같은 그런 비슷한 레벨에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승진을 시키시고 저를 이제 노락시킨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지점에서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그분이 또 굉장히 경솔하게 자기는 자기가 승진할 줄 몰랐다. 자기는 사실 점수가 좀 모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승진자 그 시험에서도 이분이 불합격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거를 좀 말을 안 하고 다니셨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서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사라는 곳이 결국엔 이런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없을 수가 없고 100% 공정한 어떤 평가만으로 승진할 수 없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일을 진짜 못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 못해. 그래서 팀에 어떤 기여를 하기는커녕 손이 너무 가는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연차가 또 적지가 않아요. 연차가 거의 한 15년 차가 됩니다. 근데 15년 차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전혀 내질 못하고 거기에 이제 막 쓸데없는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해온 그 결과물은 그 연차에 비해서 너무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 저연차 2, 3년 차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외에는 이분한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난이도가 높은 일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단순하고 소위 말하는 좀 쉬운 그런 일들만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연봉에 그것이 반영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까지 그것이 고려되지 않고 연차대로 연봉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동결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연봉을 받고 계셨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손이 굉장히 빨라요. 손이 빠르고 그냥 이건 저의 평가가 아니라 상사들 평가로는 제가 일을 제법 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손이 빠르고 해오는 그 손이 빠르다는 건 결국 이 친구에게 일을 주면 똑같은 시간 대비 훨씬 많은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아웃풋의 결과, 그 퀄리티가 또 쓸만하다는 거죠. 자,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여기서 어떤 불공정함이 발생할까요? 일이 이런 사람에게 몰리는 거예요. 이 앞에 말했던 요런 15년 차인데 그 정도의 퀄리티의 업무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기대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 업무가 그 사람한테 가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줍니다. 왜냐면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간을 좀 더 써도 전혀 전체 프로젝트에는 관련이 없는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이 빠르고 일을 제법 하는 사람들이 옳다구나죠. 이 사람한테 일이 미친 듯이 몰리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번아웃이 왔었어요. 일이 너무너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제가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 뭐 상사는 당연히 자기 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역량대로 일을 나누어 주는 게 공정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보다 연차도 높고 연봉도 사실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막 요만한 일 가지고 막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너무 힘들다고 어필하고 막 주간 업무 회의할 때마다 자기가 이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막 나열을 하는데 막상 들어보면 퀄리티 있는 일은 하나도 안 하는데 자기가 일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옆에서 정말 우라통이 치밀죠. 그리고 저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겪었던 불공정함은 오너 일가가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그 과정에서의 불공정함입니다. 정말 더러우면 출세해라. 아니면 뭐 더러우면 아버지께 더 열심히 일하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차리셔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한데 이 개인 회사는 주로 자식들을 많이 근무를 시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큰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지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우리 직원들이 없이는 사실은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모를 정도로 좀 사리분별이 안 되는데 문제는 직책을 받죠. 무조건 입사하자마자 직책을 받아요. 비극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전혀 모르는 오너의 어떤 일가가 나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컨펌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뭐 저랑 이제 업무적으로 막 부딪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사실 그걸 지켜보는 것도 되게 사기저하가 되고 이 오너의 자녀분들이 뭐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주변에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거나 이런 케이스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불공정함, 그러니까 오너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일을 전혀 못하는데 직책자가 되거나 직급자가 돼. 근데 그거를 내가 뭔가 커버를 해야 돼. 이런 상황에 불공정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세 가지 사례들을 겪으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거를 좀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내 직장 생활에서 어떤 마음을 지키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조직 생활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너무 만연한 일이기도 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승진을 하는데 자기가 예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느라고 점수도 안 되는 사람을 올릴 수가 있지? 또는 어떻게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만 일을 몰아주고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팽팽히 노는 것도 그냥 지켜볼 수 있지? 오너 자녀라고 일도 못하는 놈이 와서 떵떵거리는 그런 막 다른 사람들한테 지시하고 막 그러는 거를 가만둘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지금 어떻게 좀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냐면, 회사에서 겪는 불공정함이 불공정함은 맞죠. 공정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저 사람은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일이 이렇게 몰릴까라고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어진 일 안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로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 건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기여를 하는 그런 것들에 또 만족할 수 있는 거고, 또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쟤는 뭔데 저렇게 일도 못하고 무능력한 놈이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또 그 사람이랑 저를 비교하면서 제 소중한 시간이 또 막 똑딱똑딱 허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어떻게 전환하기로 했냐, 뭐 오너 가족 정말 킹받죠. 일도 모르고 일도 못하면서 와가지고 무슨 장은 또 하나 달아가지고 막 나불대는 거 들으면 솔직히 열받아요. 그리고 쟤 뭐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의 그릇이 그건 거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저 사람의 즐거움인가 보다. 근데 그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해보면 그렇다고 그 사람의 삶이 되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뭐 어쩌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오너가 아닌 걸. 그런 거를 제가 한탄하고 아니면은 오너 가족들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해봤자 저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공평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하고 잘 배운 교양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만, 누군가는 그와 완전 대척점에 있는 집에서 태어나기도 해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고, 내가 왜 대기업 총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들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인생이 어차피 공정하지 않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의미 없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내 삶은 내 삶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꾸려갈 것인가, 내가 조금 더 집중할 것은 그 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될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가치를 정의할 것인가가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또 일을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사람들과 좋게 관계를 이어가고 또 맺어가고 또 신뢰 관계를 쌓아가고, 또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좋은 영향을 받고, 그것이 좀 제 인생의 한 자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사실 답답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일을 많이 해야 되나, 나만 왜 이렇게 맨날 이런가, 그리고 보상은 또 그에 맞게 오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불공평에 대한 불만이 좀 요즘에 있었는데 생각을 좀 바꿔 먹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조금 더 집중하고, 제 인생에서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을 벗어나려면 내가 그것이 아쉽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실력을 쌓아서 내가 그 불공정하지 않은 조금이라도 공정한 환경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회사에서 불공정한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